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를 학교에 아이를 학교와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요? 학대는 보내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지난달에요.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잠깐 짧게 했는데, 미지수 기자. 자, 이 사실이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 때문에 드러났어요. 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학대는 아이가 숨지기까지 무려 1년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종아리를 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데요. 방에 가둬두고 5시간씩 성경을 필사시키는 학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숨지기 이틀 전에는 무려 16시간 동안 손과 발을 의자에 묶인 채로 감금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이 소년, 마지막 순간에 누워있는 계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모는 소년을 매몰차게 밀쳤고 결국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승지은 의원님. 네. 12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참 말도 안 나오는데, 이 아이가 10살 때요. 몸무게가 38kg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망 당일에 29.5kg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느꼈을 공포감, 그다음에 심정들 말 안 해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느냐, 그것도 계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 공분하실 겁니다. 사실 1년 만에 그렇게 몸무게가 빠진다는 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아까 지금 우리 저 자막에도 나오지만 그 온몸이 멍든 채 마지막 순간은 정말 살려달라고 그 계모에게 애원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엄마 아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 사건 그렇게 많이 보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마지막에 아이는 그 때리는 부모에게 애원합니다. 나 살려달라고. 아이고. 그 순간에 우리 민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사건 뭐 인천지검 관계자하고 알고 있어서 제가 좀 아는데 그 미는 정도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을 정도로 밀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살인으로 갔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는 거 그 이상이란 말이죠. 완전히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아버지도 좀 너무 마음이 아쉽고, 그리고 이 아이를 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발견은 못했지만 국가가 조금 더 이 아이를 더 보호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머리 한켠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천 변호사. 이 계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요. 훈육 차원의 체벌이다. 이거는 훈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방금 민 기자 설명 들어보면,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훈육이었을까 이런 의심이 가긴 합니다. 본인은 뭐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훈육 차원의 체벌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아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그 CCTV 내용에 보면 그 뭐 얼굴에 말이죠. 애의 바지를 씌우고 의자에 묶어놓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그거 한 16시간 정도.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필사를 시키고요. 그리고 마구 때리고요. 밥 굶기고요. 이거 훈육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측면이 있냐면 사실은 본인 자체가 훈육처벌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애는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본인이 애를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단 거예요. 네. 결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훈육이 아니고 결국은 살해의 동기까지 있었다까지 가서 결국 아동학대 살인죄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뭐 대충 얘기하면 자기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비롯해서 나오는 걸 보면 본인이 어떤 아이에 대해서 자기의 분노 조장의 분노 대상으로 삼고 정말 애를 정말로 굶기고 학대하고 이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본인의 변명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고 아마 이제까지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봤지만
이것처럼 거의 악마 수준의 아동학대는 아이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형량도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사실만 해도 입이 안 떨어지는데 이게 강도가 점점점 더 세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이 학대가 점점 심해진 이유도 드러났는데요. 이 모든 학대의 시작은 이 계모가 자신의 친자식 아이를 유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계모는 자신이 아이를 잃은 이유가 12살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때문에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원망의 마음과 스트레스로 아이를 더 심하게 학대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신경미 의원님, 이 구속된 계모가요, 검찰에 송치되던 날에요,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구치소에 있을 때 면회 온 교회 그 교인들에게 탄원서 써달라고 그랬대요. 이거 앞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탄원서, 저도 탄원서 국회의원을 할 때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를 정량강경의 중대한 요건으로 보는 우리의 그 재판의 관행이 있거든요. 저는 이건 좀 제거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 지금 모든 내용이 일부는 흘러나왔지만 전모가 지금 나온 것은 이탄희 의원의 공소장을 요청을 함으로써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공소입니다. 공소는 퍼블릭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소장은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점에 공개가 돼야 됩니다. 이 의원 한 사람이 공개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늦었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결문도 지금 사실은 1, 2, 3심을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명예 이런 데에만 착안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고민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지금 가정폭력이잖아요. 네. 가정폭력에서 가정폭력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관찰해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교사, 사회봉사자, 공직자, 의사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 분명하게 심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 보완을 지금 이제 일부 돼 있습니다만은 더 촘촘하게 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뉴스를 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너무 불쌍합니다. 원론적인 이런 댓글도 들어왔고요. 질문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승희원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친부는 그러면은 어떤 죄가 적용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아버지는 어떤 죄가 적용이 돼요? 그냥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아동학대 살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냥 인간의 측면에서 아마 지금 이 아이의 친모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사건 기록을 조금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계모가 밀어서 아이가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망하는 날 살인이 됐는 거거든요. 근데 친부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 계모가 아이를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사건에서 이 계모도 절대로 그 아이를 미는 순간 아버지하고 연락하지 않았다. 즉 친부하고 연락하지 않았다. 친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이게 압수수색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이런 어떤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고 검찰이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시청자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형량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데 사실 이게 아동복지법으로 넘어가요. 아동복지법은 형량이 5년 이하의 형량인데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방임했다 정도로 처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친부에 대해서도 저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아이의 생명을 친부가 지켰어야죠. 못 지켰다면 우리 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검찰은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모와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이요. 다음 달 13일 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날도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좀 재판 상당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